자, 오늘 발표할 것은요, 그, 민국 시대의 중의학 폐지론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로, 그 당시에 사회적 반발과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옛날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홀수주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짝수주에서는 현재에도 그런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중국은 그 중의사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의혁신파, 중의학파, 중의과학파, 중서회통파라는 이런 학파가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언급이 논의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에 대해서 그 어떤 이 정부에서 한약을 없애자, 아니야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 한약을 없애자는 사람들과 한약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선 조선일보에 투고해가면서 조선일보에다가 계속 투고한 내용들이 지금도 그 아카이브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 딱 뽑아 보시면은 옛날에도 이런 논의를 했었구나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뭐 지금 현대 책으로도 한의학의 비판과 형성이라는 이런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담아놓기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의학이 좀 굉장히 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한의학에 대한 공부들은 훨씬 더 많이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사회적 반발과 대응 전략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홀수제에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홀수제 한 사람들 누가 한 명 발표를 해 주실까요? 나오세요. 누구든. 꼭 지목을 해야 돼요? 그냥 나오지. 나중에 이거 찾아가려면 어려운데. 윤지환. 알았어요? 송원근. 알았어요? 윤지환. 송원근. 기가 막히게 참네. 누구 좀 나오세요, 그냥. 이다은. 유일하게 나온 조언들 중에 유일한 사람 뽑았네요. 앞쪽 대략 이야기했던 것들 그 중에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파일은 별거 안 보여줄 거거든요. 자, 여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앞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 뭐 있어요? 네, 그걸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자, 여기서 반발 양상 정리, 학문적 변화, 의사학적 의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반발 어떻게 하겠어요? 너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니네들 학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투쟁하다 막 나와서 싸우고 때려 부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우린 여기서도 그래도 뭐 학생이 공부를 시켜야 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발 양상들이 있겠죠. 그런 양상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쪽 조에서 이쪽은 조원이 혼자 나와서 혼자 토론을 못해서 앞에 쪽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한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론 과정 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하시죠. 저희는 토론할 때 반발 양상이나 의의는 다 똑같이 적었을 테니까 그 위기 상황에 필요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그거 위주로 했는데요. 앞에 손종숙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약간 황제내경 같이 그 오래 전 거를 너무 그대로 막 적용해서 배우기보다는 좀 현대에 맞게 바꿔서 하면은
더 현재 실정에도 맞고 좀 반발도 줄어들 것 같다고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좀 과학적으로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예, 그 정도 이야기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간단한 질문이나 뭐 추가 사항 좀 이야기하실 분들. 어렵게 나오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마이크 주시고. 예. 황제 내경 말고 다른 좀 더 현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의학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현대적인 한의학 자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셨을지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예.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같이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까 나왔던 황제내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 질문했던 이 과학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짝수조. 짝수조에서 그 현대에도 이런 일이 생겨나면은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아지죠, 여기서는. 자, 현대에서 얘기되는 어떤 가정 상황이 어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짝수조에서 누가 좀 발표를 해 주실래요? 박수영. 예, 나와서 좀 해주세요. 이 부분 그냥 이야기하세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 이건 뭐 그러니까 뭐 꼭 그걸 가지고 할 필요 없고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됐을 때 조원들끼리 이야기된 거 있죠. 네, 그런 내용을 위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가정상이니까 이게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예, 폐지로 의학비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주시고. 의학 비용 절감을 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게 현대의학보다 시간도 좀 걸리는 편이고, 치료에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치료를 해야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 문제 측면에서 폐지론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회 반응은, 우선 정부는, 폐지론 등장에 대해서 우선 아까 비용 절감 문제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도 낼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한의계에서 예상되는 반발 또한 있기 때문에 어, 한 입장으로는 계속 나갈 수는 없고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상황,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고려해 볼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 이에 대한 학문적 정당성 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한이 국제적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또 디지털 의료 기술과 융합해보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질문이나 뭐 다른 추가할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발표를 듣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좀 그렇죠? 예, 여기 손 들었네요. 마이크 주세요. 예, 마이크 주세요. 만약 정부 발표하실 때 정부에서는 폐지론에 찬성하는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폐지론 대서 반대를 한다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 폐지론이 일어났을 때와는 다르게 그 한의학이 자리를 잡은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현대로 오면서 그 한의학도 과학적 검증 같은 걸 예전보다는 많이 거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나 또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도 그냥 무작정 폐지론의 입장에 폐지론의 입장을 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수고했어요. 예. 이렇게 그 한의학 폐졸론이 뭐 현재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계속 나와 있었던 이런 부분이고 그 결과가 나중에 결과가 지금까지는 아직 폐지되지 않고 한의학이 또는 중국에서 중의학이 존속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폐지론이 있은 이후에 그 나름대로 한의학계의 자각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는 한의학이 진짜 이러고 있으면 진짜 없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자각과 이래서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뭐든지 바꿔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현대적인 제도로 바꿔서 한의학을 없애자. 실제로 성공한 나라가 일본에서 그렇게 했죠. 명치유신 거치면서 의학을 완전히 그 네덜란드인가 화란 의학을 딱 받아들이면서 의료계에서 한의학이라는 거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우리나라에 똑같이 한의학에는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없애려니까 서양의학을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러니까 일단은 한시적으로 좀 놔주면서 면허를 주고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아예 없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지금도 그 뭐 한양방 통합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학생 때는 한의사들이 이 한양방 통합하자는 걸 지금 한 죽으라고 반대하고 양의사들은 굉장히 찬성을 했어요. 나름대로 세계의학계에서 이 인정을 받으려면 전통의학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원제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좀 더 뭐랄까 권위 있고 하려면은 한의학계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흡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한의사들은 뭐 의료 통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양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점점 어, 예전에는 그 나름대로 그 국제의학계에서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통합을 하자 했는데 지금 반대하는 것은 좀 더 실질적인 측면이죠. 내가 이 의협으로 한의학이나 양의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진다. 그런데 거기다 합해지면 더 힘들어진다. 지금 한의사들은 대부분 지금 내가 한의학으로 하기 힘들으니까 양의학을 좀 가지고 오면은 내가 좀 이 한의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찬성을 하는 이런 사람도 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찬성 반대의 어떤 목표가 좀 명확하게 바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변할지 그건 또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이 1929년 이때부터 나왔던 그 한의학 의 폐지 또는 현재도 이런 일이 생긴다 했을 때 그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초대 그 정권에서도 한약을 폐지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5.16 이후에도 또 한번 폐지하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약에서 커다란 이 힘든 일이 이제 근대로 와서 그 한약 문제 한약 분쟁을 해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약사들이 한약을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한 40대 이상 40대가 아니라 한 50대 이상 되는 약사들은 다 한약 조제권이 다 있어요. 한약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시험이 뭐 거의 뭐 시험 본 사람은 거의 95, 6%다 합격을 했으니까 굉장히 쉬운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서는 한약 조제 고사를 한조시라고 표현하는 한약 고시를 봐서 다 이야기 듣는 이 약사들이 한약을 다 취급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약분업이 됐죠, 양방에서. 의약분업이 되니까 약사들이 너무 살기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 내가 복잡한 한약 배울 필요 없다 하고서 한약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약학과가 생겨나서 또 한약을 한약사들만 또 많이 다룰 수 있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어찌됐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왔던 이런 내용에서 현대적 시사점이나 옛날 부분이나 했을 때 한약이 과학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까도 질문도 그렇고 과학화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약이 과학화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안 그런가요? 한약이 과학화라는데 과학화가 무슨 말일까? 좀 누가 좀 이야기해 보실래요? 한약이 과학화가 무엇을 두고 한약을 과학화시킨다고 하는 것이냐?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막 돌릴게요. 예. 한의학의 과학화란 그냥 말 그대로 한의학의 어떤 효과나 효능을 과학적인 틀 안에서 그런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의학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밝혀내자. 그럼 만약에 침을 맞았다 했을 때, 침 맞고 나서 내가 불편했던 것이 없어졌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면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좀 어렵죠. 진화학기 때 그냥 어떤 수업에서 논문 같은 걸 봤는데 뭐 침을 놓으면은 어떤 그 면역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게 어떤 신경계로 흘러서 뭐 중뇌로 가가지고 뭐 어떤 뭐 면역 물질이 뭐 나온다, 뭐 염증 반응 물질이 나온다, 뭐 이런 걸 봤는데 이런 침을 놔서 이게 정말 나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몸 안에서 어떤 기전으로 그런 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양의학에서 약을 개발하는 이런 과정과 비슷하죠. 지금 뭐 항암제 개발한다, 어떤 뭐 제약회사 같은데 항암제 개발했다, 뭐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걸 해보니까 효과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선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효과 나타나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화라는 것을 갖다가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이 그만큼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런 부분인데 한의학에서는 좀 반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자, 침을 놨어요. 침을 넣으니까 아픈 게 없어지고 내 불편한 게 없어졌어요. 그걸 갖다 설명을 정확하게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침 맞거나 약을 먹어서 효과를 봐요. 내가 불편한 게 없어졌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놀래요, 놀래기는. 자, 침을 맞거나 약을 먹었을 때,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았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과정들을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뭐 면역계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의학적으로 만약에 설명하게 된다면 어떤 식의 설명이 가능할까요? 좀 더 같이. 계속 나타나는 안색이 변화라든가 아니, 증상이 내가 약을 먹거나 침을 맞아가지고 내가 불편한 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확인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을 뒤로 주세요. 음, 예를 들면은 이제 침을 통해서 그 기혈이나 경락이 서로 소통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복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기에 걸려서 뭐 계지탕을 쓴다고 하면 이게 발산이 막힌 상태에서 계지탕이 땀을 내서 순환을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나름대로 한의학적인 설명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랑 많이 좀 차이가 있죠.
뭐 침을 맞아가지고 면역 물질이 생겨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이런 부분, 성분이 뭘로 해서 작용했다라는 것과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거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효과는 다 나타나는 건 확실하죠. 그죠? 약을 먹고서 내가 뭐 게시탕을 먹어서 병이 없어졌다. 양약을 먹어서 병이 없어졌다. 근데 양약을 만드는 기전을 미리 앞에부터 하나하나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이렇게 치료된다라고 한 것이고, 한약은 일단 나름대로 옛날에 있던 처방을 갖다 써보니까 좋더라. 좋으니까 계속 해보자라고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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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마이크 좀 갖춰야 되고요. 네, 맞는 것 같다.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둘 다 현실적으로는 다 효과를 봤는데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대. 네? 아니요. 둘다 둘 다 맞다고 해야 될 것 같다. 네, 마이크 주시고. 둘 다 맞을 것 같으면 그럼 한의학을 과학화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자, 과학적으로 하는 거나 한의학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어떤 이런 이 한의학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한의학을 과학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를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음. 음, 저는 음, 앞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음, 먼저 두 가지가 음, 이제 한의학이 있고 뭐 과학 그 의학을 비교를 해보면 먼저 결과로 보면은 둘 다 같은 방향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몸의 균형성을 높여줘서 어쨌든 병을 치료하는 게 둘 다 의학의 목적이니까 그런 점은 이제 결과가 비슷한데 그 살펴보는 과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의학에서는 뭐 과학적인 개념을 봐서 뭐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는데 한의학은 뭐 기혈진액 같은 개념들을 이용해서 뭐 병을 우리가 외감나 내상을 제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과정을 보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각자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해나가는지 서로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치료를 했고 너네는 이런 방향으로 치료를 했구나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융합을 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융합을 하자. 융합하자. 뒤로. 네, 마이크 잡고. 자, 융합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아까 뭐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 됐잖아요. 과연 진짜 다시 한번 또 물어보면은, 요즘 그에 대한 답변 안 하죠. 과연 한의학 자체가 과학화가 필요한가? 네, 일단 주변에 한의학에 대한 불신이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현대에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좀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좀 증명을 하면은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한의원을 찾는 사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과학화로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학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 놓거나 해놓은 게 아니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되는 거라고 딱 이야기된 것이고 한의학에서는 나름대로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서 치료를 해서 그걸로 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에 대한 건 전혀 모르면서 과학적으로는 나름대로 뭐 화학기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면역이 어떻게 작용해서 치료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혈소통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의학적인 이론으로 치료가 됐다는 걸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과학적이지 않은 걸 과학적으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과학은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져 있는데, 기혈 진액 같은 개념은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니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 그럼 한의사들이 일반 사람들이 기혈진액이나 이런 한의학적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되나요? 자, 뒤로. 네. 네. 아, 뭘 대답하는데. 그냥 앞에 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한의학적 지식을 모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겠다.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겠다. 라는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나는 그럼 한의학을 모른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한의학을 가르치기를 포기한다? 그냥 내 거를 과학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는 이런 쪽으로 가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힘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어쨌든 한의학 끝낼게. 자체도 어쨌든 환자가 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수님 말처럼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효과가 있어서 잘 팔리는 뭐 어떤 특정 한의원들이 다 있다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사실 한의원 갔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치료하겠다 했는데 사실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불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려면 그런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언어로 좀 풀어주는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나 특히 기계나 뭐좀 실체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특히나 뭐 이게 무슨 뭐 귀신 신약 따먹는 소리냐 뭐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대해서라도 과학화가 필요하지 않나. 예. 뭐 한의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대중들에게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또 라떼 얘기하면은 우리 학생 때는 보면은 그 한약을 먹고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 약을 6통을 줬는데 좀 심한 경우는 뭐 병원에 중환자실 입원하신 분이 가족들이 와서 이걸 먹이겠다 해서 뭐 어떻게 치료했는데 몰라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어떻게 좀 드라마틱한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치료 효과 떨어진 건 확실하게 있어요. 한의학으로 치료 효과를 못 내는 거 가장 큰 문제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냐, 한의학적인 부분으로 치료를 높일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의학적으로 모르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학화시킨다고 한약의 치료 기전이 과학화된다고 치료가 더 잘 되느냐?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죠. 인삼을 딱 썼는데 인삼의 어떤 주요 성분을 뽑아서 약을 썼는데 그걸로 이 성분 뽑아서 사포닌 성분 뽑아서 약을 썼을 때 그것이 더 효과가 좋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한의학적인 부분, 우리 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안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서양의 어떤 이 과학적인 기술 이런 거 결합시켜서 한의학적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뭐 반대되는 생각도 이거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끝낼게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계속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학이 무조건 좋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뭐 현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의학사에서 봤을 때도 계속 이론이 변경된 거, 이거는 그 시대에 맞는 이론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 맞는 어떤 한의학적 이론이 나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이론이 나오려고 하면 내가 한의학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은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 됐으니까 수업 끝낼게요. 수고들 했어요. 잠깐만요. 말씀 좀.